안녕하세요. 정치 한류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정말 치명적인 클래스 정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우영우 제작비 10배 초대박 수익 내며 뮤지컬 찍고 미중일 리메이크까지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만든 사회 경제적 파장은 엄청납니다. 이 드라마의 엄청난 파장 하나는 아주 생소한 케이블 채널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플랫폼이 아닌 콘텐츠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란 결론을 내주었다는 생각입니다. OTT 플랫폼이 대세로 떠오른 요즘 텔레비전은 구시대의 유물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상파도 아닌 신생 케이블 채널 ENA 이름을 톡톡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마지막 16회는 17.5%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고, 또 8월 셋째 주 넷플릭스 전체 시청시간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를 통해 K 콘텐츠가 킬러 콘텐츠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톱10 7주째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서 그 열기가 언제까지 갈지 기대가 무척 큽니다. 그것을 증명이나 하듯 최근 미국 CNN은 우영우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만든 제작사 A스토리는 이 드라마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1,0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작비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장의 수익도 수익이지만 수익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기도 합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우영우 웹툰을 지난달 말부터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EMK 뮤지컬 컴퍼니와 손잡고 2024년 초연을 목표로 뮤지컬 제작에도 나섰습니다. 또 미국, 중국, 일본 등에서 리메이크 제안도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작사 A스토리는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우리 K 콘텐츠가 대중적으로 호평을 받고도 왠지 씁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영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IP, 즉 지적재산권을 수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지적재산권은 드라마를 만든 제작사인 A스토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제작사는 IP 확장 사업을 이어가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콘텐츠의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수익의 다각화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의 다각화의 근원은 지적재산권 IP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린 뮤지컬 제작이나 웹툰 연재 등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인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전 세계의 K 콘텐츠의 저력을 보여준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의 지적재산권은 한국의 제작사가 아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어도 그 수익은 고스란히 넷플릭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의 영광이 한편으로 씁쓸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 오징어 게임의 열풍은 세계 최대의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면서 1조 이상의 경제적 가치로 평가받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됐는데, 드라마 우영우 전에는 드라마의 지적재산권을 주로 방송사가 가졌습니다. 제작사가 방송국과 외주 제작 계약을 맺고 제작비의 70% 정도를 받은 뒤 IP는 방송국이 가져갔기 때문에 재방송을 통한 수익이나 드라마 해외 수출을 통한 판매 수익 등은 대부분 방송사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징어 게임과 넷플릭스의 관계처럼 제작사가 IP를 갖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한국에서 드라마가 방송사가 아닌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이때 방송사는 제작비 전액을 지원했지만 IP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다양하지 못했던 지상파 위주의 시대는 편성 여부는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인데,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때문에 IP 주장을 제작사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0년대 접어들면서 외주 제작의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제작사들은 드라마 제작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스타 배우, 스타 작가, 스타 감독 등을 기용하면서 드라마 제작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송사는 크게 증가한 제작비를 다 지원할 수 없고 제작비의 7에서 80%만 지원하게 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PPL이 번복된 드라마가 등장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제작사들이 방송사에서 국내의 판권, IP 수익 공유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방송사의 지원 능력이 떨어지면서입니다. 그때부터 방송사와 제작사 간의 해외 판권 수익을 그나마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넷플릭스 국내 진출은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에게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을 보여줍니다.
넷플릭스는 IP를 가져가는 대신 제작비 전액의 10에서 20%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작품이 킹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 드라마 제작자들은 제작비를 통한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 환경이 절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번에 드라마 우영우를 만든 제작사가 바로 그 킹덤을 제작한 제작사 A스토리였습니다. A스토리는 아이리스, 시그널, 킹덤 등 그동안 굵직굵직한 드라마를 많이 제작한 대형 제작사입니다. A스토리가 드라마 우영우의 IP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대형 제작사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영우 드라마는 대형 스타가 캐스팅되지 않았는데도 무려 200억 원이라는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이 액수도 사실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작사는 국내에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한 제작비를 감당할 드라마 제작사는 많지 않다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방송사에 IP를 넘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킹덤을 제작하면서 A스토리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먼저 체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해외 사례를 통해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간파했을 것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수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생 채널인 ENA가 KT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는 생각입니다. 자본을 갖추지 못한 신생 채널이 우영우의 국내 방영권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기사에서 지상파가 거절한 우영우의 200억 투입이란 기사는 지상파가 거절한 것이 아니라 제작비를 댈 여력이 없다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란 이름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콘텐츠를 확보해야 지속가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넷플릭스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OTT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지만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플랫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HBO 드라마 왕좌의 게임이 자사 플랫폼에서 빠졌을 때 사용자들이 30% 이상 빠진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플랫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더욱 콘텐츠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지배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한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콘텐츠의 퀄리티는 담보되어야 하는데 사실 넷플릭스의 콘텐츠는 일상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 지옥, DP 등 성공적인 한국의 콘텐츠들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옐로우 저널리즘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인 기사들을 과도하게 취재, 보도하는 경향을 이루는 말인데, 언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도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앞에 한국의 작품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작품들은 그 속에서도 사회적 이슈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남다릅니다. 그 예는 365일 같은 넷플릭스 영화가 더 맞는 비유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착한 드라마, 순한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우영우의 사례처럼 IP를 확보한다면 드라마 제작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